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거대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미 한반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힘이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구조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경을 초월한 환시로 알려진 미국의 예언자 브랜든 빅스가 침묵을 깨고 선언했다. 중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다음 격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불처럼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지만 어떤 이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경고가 진실임을 말해주는 소리가 들렸다. 브랜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한국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시험받을 것이며 진정한 애국심으로 움직이는 자들, 진정한 애국자들만이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과 양심, 선택을 말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도의 충돌이라고 했다. 2024년 말 개인 계정을 통해 짧은 방송을 하던 중 그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을 했다. 붉은 불길이 한국의 하늘을 뒤덮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것을 희망으로 착각할 것이다. 그 말은 상징처럼 들렸지만 그를 아는 이들에게 그의 환시는 결코 은유가 아니었다. 브랜든이 본다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 본다는 의미였다. 그는 영적 황홀경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을 묘사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장의 형태로 세상을 본다고 했다. 색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힘들의 언어였다. 색조 하나하나가 의도와 결정, 운명을 담고 있었다. 그의 환시 속에서 붉은색은 야망과 약속, 환상의 소리였고 노란색은 각성과 반응의 색이었다. 그렇게 그의 한국에 대한 계시는 시작되었다. 어느 조용한 새벽, 브랜든은 너무도 강렬한 환시를 보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위 하늘이 파도처럼 붉게 변해가며 마치 공기 자체가 불타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무언가 새롭고 더 나은 것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속임수였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진보를 보게 되겠지만 그 대가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브랜든은 이것이 2025년 말에 시작되어 총선 직후 절정에 이를 정치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이념적 세력이 한국을 지배하며 혁신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분열과 의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그는 이어서 그 움직임의 정체를 묘사했다.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외형으로 등장해 변화와 정의를 외치는 연설로 군중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들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는데 그것은 외국 강대국들과의 위험한 연결과 한국의 중심을 조용히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브랜든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호는 분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겉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정의로운 것 사이에 나라가 양분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선언은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브랜든 빅스는 수십 년을 국가들과 연결된 영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바쳤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정치적 사건을 무서운 정확도로 예견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항상 세계 언어를 사용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는 영적 주파수가 있으며 그 주파수가 오염되면 색이 변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강렬한 붉은색은 무언가가 곧 삼켜질 것이라는 신호였다. 브랜든은 한국이 결정적인 순환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한국은 최근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 방송에서 그는 한반도 지도가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붉은 점 하나하나가 생명을 가진 듯 고동쳤고 붉은 기운은 빠르게 북에서 남으로 퍼져나갔다. 하늘 역시 같은 색으로 물들었다. 그는 그 장면이 정치적 전환,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바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느꼈다. 그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쇄신의 약속과 사회 정의를 말하는 담론으로 시작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브랜든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축하하고 깃발이 휘날리며 집단적인 승리의 감각이 넘쳐나는 장면을 묘사했다. 하지만 곧 에너지가 바뀌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던 열정이 분열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희망은 권력의 의도가 변할 때 분쟁으로 바뀝니다. 브랜든에게 붉은색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 영향력, 의존을 의미했다.
그는 그 정치적 열기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보았다. 외부의 세력들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지리 정치적 게임의 말로 사용될 것이며 그 어떤 약속도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있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새로운 약속들에 묶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 단계가 너무 빠르게 심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나의 이념 세력이 지배적으로 떠오르며 의회를 압도적인 다수로 장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나라 전체가 변화의 기운에 들떠 환호할 것이지만 곧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공기 자체가 포화된 듯한 느낌이 감돌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 위에 짙은 침묵이 떠다니는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혼돈이 오기 전의 정적이었다. 다음 방송 중 브랜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디테일을 묘사했다. 바로 소리였다. 그는 환시 중 하늘에서 금속성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중에서 진동하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에게 그 소리는 축적된 긴장감, 곧 터지려는 영적 에너지를 의미했다. 한국은 지금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곧 이 나라는 어느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들은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천 명이 그의 이전 발언들을 다시 되짚으며 그 붉은색이 문자 그대로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해석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브랜드는 해석 자체가 시험의 일부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한다고 했다. 주변 세계 변화를 느끼는 자가 진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순간 그는 더욱 강렬한 환시를 묘사했다. 붉은색이 지도를 완전히 뒤덮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중심부에 작고 미세한 노란 점 하나가 나타났다. 처음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커지며 붉은색을 천천히 밀어냈다. 브랜드는 이것이 환시의 두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노란색은 각성의 시작을 의미했다. 모든 것이 지배된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는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다. 놀라움과 혼란을 가져올 색이라고 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힘, 압박에 대한 국가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통제를 거부하는 한 나라의 생존 본능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다. 브랜드는 이 과정이 2025년 말에 조용히 시작되어 2026년 초부터 점차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반에는 이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지만 깨어있는 이들은 명확한 신호들을 감지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변화된 언설, 예상치 못한 행동, 이전에는 하나처럼 보였던 집단 내의 균열들, 이 모든 것이 더 큰 변화의 전조였다. 눈앞의 것만 좇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그 징후들, 많은 이들은 그가 새로운 정치운동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영적인 변화를 예언한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브랜드는 결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노란색이 인간의 불균형에 대한 신의 반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민족은 정의와 진리에 연결된 고대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자극받을 때 강력하게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방송은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붉은색의 확산과 노란색의 등장에 대한 묘사를 들을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과 그가 말한 비전 사이의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급변하는 상황, 어겨진 약속들, 커져가는 분열들, 마치 미래가 이미 시작된 듯했다. 그리고 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브랜든 빅스는 추종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는 한 문장을 남겼다. 붉은색이 지배할 때 노란색을 기억하라. 그것은 아직 국민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기도 했다. 브랜드는 한국이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올 것은 전환점이자 그의 계시 중 가장 강렬한 부분의 시작이었다. 브랜드는 붉은색이 전면적으로 퍼진 뒤 한국이 겉보기에는 안정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거리는 조용하고 연설은 낙관적이며 언론은 하나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 고요함 뒤에서는 음지에서 어두운 결정들이 조용히 얽히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국민이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환시 속에서 붉은색은 단순히 하늘을 뒤덮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듯이 맥박치고 있었다. 브랜드는 그것이 곧 하나의 정치 세력이 패권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 세력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겠지만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얼굴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순간을 냉정하게 묘사했다. 사람들은 변화의 미소를 보겠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다. 그가 가장 강렬했던 환시 중 하나에서 브랜드는 한국의 정치 지도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와 황금빛 실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빛은 처음엔 희망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희미해지며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의 사슬처럼 보일 정도였다. 브랜드는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접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처음엔 동맹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의존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무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장관들과 기업인들이 협약과 파트너십을 위해 자주 오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경고했다. 그 모든 서명 하나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것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경제적 정복입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이 이미 묶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엔 너무 늦을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접근이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래된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동맹 사이에는 불신과 침묵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밀 회의와 닫힌 문, 그리고 긴장된 시선들을 보았다고 했다.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이 상으로 여기는 경쟁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부분을 말할 때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가 묘사한 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영적 충돌이었다. 모든 나라는 하나의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팔려나갈 때 그 나라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는 또한 그 시기에 국민 정서를 이야기했다. 많은 이들은 새 정부를 진보와 현대화의 상징으로 여기며 환영할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성취와 풍요 속에서도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 브랜드는 그것이 바로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도 중에 붉은색이 깨진 유리처럼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틈 사이로 새로운 빛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노란색이었다. 이번 환시는 이전과는 달랐다. 노란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솟구치듯 올라오고 있었다. 브랜드는 그것이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태어난 힘을 상징한다고 이해했다. 정부가 외부의 약속에 묶일 때 나라의 심장은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깨어남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묘사했다. 노란색은 처음엔 혼란스럽고 흩어진 소수의 저항으로 시작되지만 곧 하나의 사고 흐름이 되고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붉은색은 통제로 다스리고 노란색은 자각으로 자랍니다. 그는 진정한 충돌은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점의 충돌이라고 단언했다. 한쪽은 의존을 안전이라 믿고 다른 쪽은 그것을 덫으로 본다. 그리고 이 갈등이 바로 몇 년간 이어질 혼돈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한국이 거대한 시험을 향해 준비되고 있다고 느꼈다. 일종의 영적 선별 과정이 시작된다고 했다. 국가들도 인간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본질은 충성입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혼에 속할 것인지. 하이 메시지의 마지막에서 브랜드는 어두운 경고를 남겼다. 붉은색이 정부를 지배하고 노란색이 민중 사이에서 떠오를 때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충돌이야말로 누가 진실에 서 있고 누가 이익에 서 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다. 그 순간이 폭로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숨겨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색은 의도를 드러내고 의도는 운명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27년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어느 차가운 새벽,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환시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전했다. 그 환시에서 그는 한국 지도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 거대한 균열이 나라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한쪽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색은 탁해지고 어두워져 거의 갈색에 가까웠다. 반대편에서는 노란색이 점차 힘을 얻으며 천천히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확산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최종 분열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정치적으로 나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열된 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 장면을 묘사했다. 두 개의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같은 땅을 덮고 있었다. 하나는 서쪽에서 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 다른 하나는 동쪽에서 오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다. 이 바람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며 붉은색과 황금색의 먼지 폭풍을 만들어냈다. 브랜드는 그것이 외세의 개입, 즉 미국과 중국이 땅을 밟지도 않고 한국의 운명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나라는 무기 없이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폭탄보다도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그는 경고했다. 그는 중국 내부의 갑작스러운 지도자 교체 이후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등장한 중국 지도자는 훨씬 더 폐쇄적이고 강경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등장과 함께 외교적 가면은 벗겨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회의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눈빛에서 우정이 사라지고 악수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전략적 동맹을 얻었다고 믿었지만 곧 요구의 무게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존은 압박으로 변하고 그 압박은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이었다. 브랜드는 내부 반응도 분명히 보았다. 한 정치 세력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고집하며 단절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점 힘을 얻는 다른 세력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동맹 복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연설은 점차 격해지고 시위는 증가하며 국회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된다. 어느 쪽도 서로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대화가 아닌 탄환이 됩니다. 그는 혼란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았다. 해외 언론은 한국 위기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외교관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이미 국민이 갈라지고 있다. 가족 간의 논쟁, 친구 간의 단절,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증오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갈등은 정치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 번질 것입니다. 각 가정이 의견의 전장이 되고 그 의견 하나하나가 하나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던 중 몇 초간 침묵에 빠졌다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그는 정부가 마비되고 장관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조차 상반된 충성심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았다. 청와대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일부는 전통을 옹호했으며 다른 일부는 외세와의 빠른 협상을 추구했다. 합의는 없었고 오직 긴장만 존재했다. 그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거의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고 투자는 중단되며 국가는 국제적인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러한 정치적 교착이 영적 교착의 물리적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영혼이 나뉠 때 그 제도들조차 숨 쉬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환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언자는 갈등이 커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나라 위에 실을 들이우는 장면을 보았다. 외세들이 각 진영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었다. 바다 건너 미국은 친서방 세력을 재정적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자원과 약속 영향력을 제공해 자신들의 동맹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게 하고 있었다. 한국은 두 세계적 의지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반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외교로 포장되겠지만 그 신호들은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지원은 대가를 수반합니다. 모든 투자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인들이 압박을 받고 기업인들이 협박당하며 지도자들이 매수되는 장면을 보았다. 목소리들은 침묵하게 되고 두려움은 일상처럼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언자는 소수의 각성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이 나라가 거래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에 지쳐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브랜드는 작은 모임들이 조용히 모여 기도하고 대화하며 정치적 약속 너머의 해답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들을 아직 목적을 기억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예언자에 따르면 한국의 진정한 부활은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념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바로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권력을 쥐려는 자들이 다투는 동안 이름 없는 이들이 진실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브랜드는 혼란과 분열 이후
거짓과 진실의 분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보이지 않는 역과 과정이 일어나고 모든 인간의 의도가 드러나게 될 시기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는 가면이 아닌 오직 반사된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가 일종의 영적 정화, 조용한 심판을 겪는 모습을 보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한국을 품은 자들만이 끝까지 설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의 환시에서 외세의 이익에 자신을 팔았던 지도자들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고 동맹들은 사라졌으며 약속은 더 이상 울림이 없었다. 편의 위에 세운 권력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브랜드는 그렇게 말했다. 국민은 점점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고 누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단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만을 구분하게 되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묘사했다. 많은 이들이 대중 앞에서 수치당하고 드러나며 그들의 잘못은 경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거짓 애국심이 무너지는 첫 번째 탑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언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지도자가 국민에 대한 충성이 없다면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진정한 힘은 결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들에게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정직한 기업인들, 조용한 군인들, 평범한 시민들, 이들이 새 시대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명예나 인정이 아닌 국가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예언자는 이 남녀들을 회복자들이라 불렀다. 파괴 한가운데에서 진실을 기반으로 다시 세우려는 자들이었다. 그의 가장 강렬한 환시 중 하나에서 그는 한국의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균열 속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인간 형상의 존재들이 솟아나왔다.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설명했다. 그들은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으며 어떤 제국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의 미래만을 대표합니다. 브랜드는 이 움직임이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되겠지만 곧 퍼져나가 학교, 사원, 심지어 군 기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새로운 각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의 세력들은 애국자들을 극단주의자나 순진한 사람들로 몰아가며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낡은 권력은 항상 새로운 마음을 두려워한다. 예언자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측의 차이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질 것이다. 옛 지도자들이 진보를 말할 때 새로운 이들은 목적을 말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동맹을 찾고 다른 이들은 정체성을 찾을 것이다. 브랜드는 또한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온 세대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0, 50대의 남녀들이 가장 큰 시험을 받을 것이라 했다. 그들은 과거의 무게와 통제의 유혹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나라의 운명을 이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성취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 세대를 지혜롭지만 눈먼 세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던 시절의 기억에 취한 세대라고 묘사했다. 한 방송에서 예언자는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세대의 눈이 안개로 덮인 것을 봅니다. 그들은 보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과 인정에 대한 집착이 한국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들이 자신이 세운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브랜드는 위협은 정치인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익을 주권보다 우선시하는 기업인들, 임원들, 권력자들에게서도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 결정들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세대의 실수가 다음 세대의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나이 든 이들 중에서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혜롭게 물러서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남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애국자는 권력을 쟁취하는 이가 아니라 언제 그것을 넘겨야 할지 아는 이들입니다. 또 다른 환시에서 브랜드는 두 개의 언덕을 보았다고 전했다. 한쪽 언덕에는 낡은 깃발을 들고 있는 옛 지도자들이 있었고 다른 언덕에는 불이 켜진 횃불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 두 언덕 사이에는 세대를 가르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황금빛 다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다리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어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가 그것을 용서할 때 한국은 잃어버린 통합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것이 현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심장을 드러내기 위해 이 충격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조국에만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위한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언자는 진짜 애국자들의 선별이 2029년까지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그 무렵에는 영향력이 아닌 국민의 신뢰로 선택된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들은 다른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들이 아니라 민중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슬로건이 아니라 목적을 가질 것입니다. 기적을 약속하지 않고 신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흐름이 민족 회복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믿었다. 브랜드는 정화 이후 희망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로 청년층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 30대의 한국 청년들이 민족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킬 바람이 될 것이라 했다. 그들은 과거의 짐도 권력에 대한 집착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맑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은 옛날의 분열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들은 증오를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가 단호히 말했다. 그의 가장 밝은 환시 중 하나에서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장면을 보았다. 빛나는 각 지점은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한 명의 청년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고 행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순수할 때 미래는 바뀝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브랜드는 이 세대가 이념적 언설이나 외세의 약속에 속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들은 균형, 진실, 투명함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또한 나이 많은 세대가 이 조용한 움직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묘사했다. 일부는 저항하려 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혜로운 자는 새로운 시대와 경쟁하지 않고 그것을 축복합니다. 브랜드는 이 전환이 한국의 진정한 부활을 상징할 것이라 믿었다. 권력이 유산이 아니라 다시금 자격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도 중에 나라의 영혼을 불꽃으로 보았는데 그 불꽃은 두 색으로 나뉘어 있었다. 붉은색과 노란색. 그 두 빛은 천천히 하나로 녹아 황금빛 광채가 되었다. 금빛은 통합입니다. 그것은 힘과 지혜, 경험과 순수함 사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색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한국의 등장을 의미했다. 브랜드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법령이나 선언으로 오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선택을 통해 온다고 강조했다. 모든 시민은 두려움을 섬길 것인지 진실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변화는 투표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혁명은 국민이 거짓을 평온하게 거부할 때 시작됩니다. 그는 다시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분열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서 분열된 나라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환시 속에서 그는 한국 중심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강을 보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려 애쓰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강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돌아섰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손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서로 손을 잡을 때만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한국의 미래가 바로 이 공동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세대 간의 협력과 반대편에 대한 용서가 새로운 시대의 기초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열의 짐 아래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가 바로 통합을 세워갈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능한 희망을 기억할 것입니다. 브랜드는 2030년 이후의 시기를 도덕적 재건의 시기로 묘사했다. 그는 한국이 외세의 조종 무대였던 과정을 지나 이제는 독립성과 지혜의 본보기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한 민족이 어떻게 넘어지고도 더 큰 품위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는 기술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은 영혼을 잃지 않고도 현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뜻밖의 지도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정당과의 연줄도 특권의 배경도 없는 민중 속에서 나온 인물이었다. 그는 목소리가 아닌 눈빛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영향력으로 선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민족의 심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남성 혹은 여성이 개인적인 야망이 없고 깊은 정의감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세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신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방송 중 하나에서 브랜드는 감정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이 세계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영토는 작지만 의식은 거대한 나라. 그는 재건은 권력이 아닌 본보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정직함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시민이 그 등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자는 그의 계시를 조용한 기도로 마무리했다. 그는 모든 세대의 한국인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도했다. 어른들은 인도할 겸손을, 젊은이들은 행동할 용기를 갖기를. 지혜와 용기가 함께 걸을 때 어떤 외세도 한국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예언은 끝났다. 간단하고 직설적인 호소와 함께 당신이 이 땅을 사랑한다면 깨어 있으십시오. 진실의 수호자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를 나누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 말을 듣고 느낀 것을 댓글로 남기십시오. 한 나라의 운명은 그것을 듣는 이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브랜든 빅스는 수평선을 응시하며 방송을 마쳤다. 환신은 끝났지만 그의 말의 울림은 계속되었다. 한국은 권력자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조용한 각성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세대마다 세상이 외면하려 하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이가 나타난다. 인도 출신의 젊은 예언자 아비갸 아난드에 따르면 인류는 2026년에 이 세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주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는 국경, 체제, 정부를 넘어선 신호들을 해독할 수 있는 인물로서 학자들과 영적 관찰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말문을 트기 시작할 무렵 아비갸는 이미 다른 이들이 해독 불가능하다고 여긴 고대 문헌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점성술 달력, 승려들이 보존해온 필사본, 그리고 세상사의 흐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역학을 다룬 희귀한 문헌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공부를 거듭할수록 그는 현실이 표면만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극단적인 사건들은 우연이 아닌 대다수가 감지하지 못하는 힘의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몇 년간 아비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위기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다가오는 것에 비하면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2026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닌 인류의 방향을 바꿔놓을 시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이미 세상이 자각하기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하비르 센과 수리아 프라카시와 같은 다른 영적 학자들도 아비갸의 해석에 동의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비슷한 신호들을 해석하지만 모두가 2026년이 전례 없는 충격을 안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아비게에 따르면 이 계시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연구해온 고대 지식들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 그 중에는 인도 남부의 전통 가문들이 보존해온 두 권의 희귀한 문헌이 있으며 이 문헌들은 우주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힘들이 파괴와 재생의 주기를 어떻게 거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문헌들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학이나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비갸는 이 문헌들의 세계의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체제가 소진되거나 사회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암호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미신이나 고립된 신비주의로 보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인류를 따라온 하나의 관찰 모델로 간주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문헌들은 지금 세계가 에너지적, 정치적, 감정적, 도덕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무언가가 조용히 축적되어 왔고 그동안 정부와 민족 제도들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비갸는 글로벌 시스템의 기반이 이미 부식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역사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균형이 무너질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기들의 결합이라고 한다. 그는 국가들의 행동, 동맹의 붕괴, 대중 신뢰의 약화, 집단의식의 상실 등이 현대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연구해온 문헌들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반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저함 없이 뚜렷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그래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날짜를 지목하며 최근의 사건들을 곧 반복될 고대의 주기들과 연결짓는다. 하지만 그의 해석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한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할 2026년이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될 것임을 강한 확신으로 전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기술적 진보는 지나치게 빠르게 이루었지만 감정적 성숙은 조용히 퇴보해왔다. 이 불균형은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틈을 만들어냈고 세상이 보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며 그 선이 곧 찢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2026년이 단지 혼란의 시기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번 전환이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안정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감추어졌던 것도 더는 숨겨지지 않고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결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한다. 국가들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되고 손에 닿지 않을 것 같던 구조들이 흔들리며 민족들은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느리고 점진적인 흐름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강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의 말은 모호한 예언이 아니라 고대의 문헌과 현재의 징후를 토대로 한 명확한 경고로서 해석된다. 당대의 다른 예언자들, 예를 들면 라비 아차리아나 데반 리시와 같이 영적 공동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조차도 아비게아야말로 그 징후들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아비게아가 단순히 주기를 감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중심에 놓일 나라까지도 지목했다고 말한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가 조각나고 무너지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충격을 맞게 되며 전환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비게아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비게아 아난드가 분석을 더욱 심화해 갈수록 그는 변화가 단지 정치적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재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엇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변화는 정부, 도시, 개인을 가리지 않고 관통하는 힘에서 나온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수년간 축적되어 온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에너지는 긴장, 정보 과잉,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로 채워져 있다. 아비게아는 모든 집단적 행동이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이 연결되어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인류는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을 키워왔으며 이는 감정이 글로벌 기술을 통해 퍼지고 증폭되는 속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가 보기엔 세계의 진정한 에너지는 땅이나 공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데이터, 담론, 결정 속에 존재하며 이는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문화를 재편하고 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균형의 한계를 초과했으며 2026년에 그 균열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을 분석할 때 아비게아는 고대의 원칙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경직된 전통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수세기 동안 보존된 문헌들이 먼 신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같은 과잉에 도달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들을 담고 있다고 믿는다. 마하비르 센과 수리아 프라카시 같은 다른 영적 학자들도 이러한 관점을 공유한다. 이들은 고대의 기록들이 인간의 행동, 감정적 불안정, 에너지 포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상승과 몰락의 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각 학자는 고유한 요소들을 분석에 더하지만 모두가 지금의 시기가 한 주기의 종결점이며 곧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 아비게아가 독보적인 이유는 그가 고대의 원칙들과 현대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 변화, 경제 위기, 정치 불안정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밝혀낸다는 점이다. 아비게아에게 이 과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는 금융지표, 권력 이양, 집단적 감정 위기, 사회적 행동 양식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며 이를 에너지가 붕괴된 직접적인 증거로 본다. 그리고 이제 이 붕괴된 에너지가 세계가 스스로의 기반을 재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는 글로벌 시스템이 한계를 무시하고 균형 없이 진전을 거듭했으며 이제는 그 축적된 결과들이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돌아올 시점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최근의 갈등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적 압력의 과잉,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 지속적인 공포는 모두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요소들이 전례 없는 수렴을 이루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왜 2026년이 현재의 모든 예언 해석에서 그토록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아비갸는 이 붕괴의 순환을 단순한 파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모든 강력한 변화는 항상 갱신의 원리를 동반한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긴장들이 더 이상 현재의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으며 지구가 불가피하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조정 과정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재조정은 국가들, 국경, 경제, 전통, 문화 구조에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마하비르세는 21세기 두 번째 10년대 이후 인류가 스스로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지점으로 향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을 더욱 확고히 한다. 수리야 프라카시는 이러한 현상이 통제되지 않은 기술력의 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비갸는 전 세계의 흐름과는 다른 운명을 가진 나라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변화의 중심이 서구의 강대국들이나 동방의 거대 국가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세계적인 혁명의 중심지로 여기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현재의 주기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적, 역사적 위치 덕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한반도의 누적된 긴장과 북한의 불안정성, 그리고 주변국들의 취약성이 결합되어 한국이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이상적인 무대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2026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결정적인 계기가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지구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포화 상태에 들어섰으며 모든 시스템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한계가 무시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정부들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결정을 내렸고 경제는 한계까지 확대되었으며 사회는 대화조차 어려운 분열된 집단들로 나뉘었고 집단적인 감정적 압박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비게에 따르면 2025년 말은 이 누적된 압력이 더는 견딜 수 없는 시점으로 작용하며 하나의 사건이 아닌 다양한 긴장 요소들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세상은 불가피한 전환점으로 밀려가게 된다. 그는 이 순간을 현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 보며 인류가 균형의 경계를 넘었다고 진단한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아비갸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인간 행동을 분석했다. 그는 통제되지 않은 기술 확장, 민족 간 존중의 붕괴, 통신망을 통한 감정 소모의 증폭, 그리고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되는 숨겨진 갈등의 축적 등을 평가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인류는 이제 동시에 여러 위기를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된 취약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소수의 중심지에 집중된 경제적 의존, 해마다 변동하는 에너지 불안정, 거의 사라진 대중의 신뢰를 포함한다. 아비갸는 이러한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은 모든 것이 고대 주기 연구에서 설명된 단계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신호들이 이 정도의 강도에 도달했을 때 붕괴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라고 단언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완전한 단절이라 부르는 전 지구적 현상의 출현을 경고한다. 그는 2026년이 국가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닫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단지 군사적, 보건적,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 간, 정부 간, 그리고 국민 간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이다. 아비게에 따르면 세계는 극도의 연결 시대를 경험했지만 그 연결이 결국 과부하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긴장과 공포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환경에 노출된 사회는 본능적으로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과거에 동맹을 추구하던 나라들이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고 자유롭게 오가던 소통은 조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차단되며 국제 협력에 의존하던 금융 시스템은 연쇄적인 붕괴를 겪게 된다. 세계는 여행, 무역, 외교 관계 등 모든 면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축의 순환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비갸는 많은 제도들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차단이 발생하며 이동과 디지털 접근이 제한되고 세계적으로 정지된 듯한 감각이 퍼지게 된다. 이전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던 정보들은 각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정부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애쓰게 된다. 전 세계는 강제된 침묵을 경험하게 되며 각국은 내부 안정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아비갸는 이 단계를 단순한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감정 붕괴라고 경고한다. 그는 이 시기가 바로 더 큰 변혁 직전의 마지막 단계이며 이는 정부 구조뿐만 아니라 인간이 현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마하비르 센과 수리야 프라카시, 아비갸가 지적한 주기를 함께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예측을 확증한다. 그들은 단절이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 필요의 반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을 느끼게 되고 개인들은 외부 세력의 영향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발적인 고립과 감정적 폐쇄가 발생하며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반영될 것이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는 침묵, 긴장 그리고 내향성으로 특징지어지며 지구는 확산되는 혼돈을 정리하려 애쓰게 된다. 아비갸는 이 시기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인류는 스스로 초래한 과잉의 대가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예측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비갸는 단절의 단계가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이 세계 재구조화 이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2026년은 단지 붕괴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 재정렬의 시작이다. 아비갸의 관점에서 각국은 이 변화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어떤 나라는 적응하지 못하고 깊은 침체에 빠지며 또 어떤 나라는 저항하려 하지만 점점 힘을 잃게 된다. 하지만 소수의 나라는 혼돈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이 소수 중에서 그는 대한민국을 가장 주목할 나라로 지목한다. 이 예측은 글로벌 단절이 아시아 지역의 구조를 재정의하는 움직임에 공간을 열어줄 것임을 시사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글로벌 단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2026년에 발생할 압력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환의 한 중심지가 아시아 대륙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거대 국가를 지탱해온 힘이 빠르게 쇠퇴하며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내부 균열이 드러나게 된다. 그는 이 국가가 지속적인 수출, 대규모 투자, 그리고 극도의 노동 강도에 익숙한 인구에 의해 성장해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적 붕괴는 이 거대 국가가 수십 년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축, 즉 외부 흐름을 잃게 만들 것이다. 아비갸는 이 붕괴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다양한 압력, 특히 경제적 압력의 결과이며 세계가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이를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 주기를 분석한 아비갸는 이 국가가 세 가지 충격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주요 성장 원천이었던 수출의 급격한 붕괴이고, 두 번째는 수년간 통제 없이 증가해온 내부 부채의 폭발이며, 세 번째는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지역 간의 분열이다. 그는 이 세 가지 힘이 결합된 상황은 어떤 지도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국면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2026년부터는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긴장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중앙정부가 자국 영토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이 안정성 상실은 해당 국가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킬 것이다. 마하비르 센과 같은 학자들은 이 불안정성이 전통적인 내전의 형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전체 지역들이 독립적인 블록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수리야 프라카시 역시 이 지역들이 국가의 붕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체 자원을 보호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들에 따르면 이 붕괴는 처음엔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가가 내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급속도로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아비갸는 이 과정을 현대 아시아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라 표현하며 이 거대한 국가가 항상 주변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무게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무너질 경우 지역 역학이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비게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두려움이나 마비 상태로 반응할 때 한국은 바로 이 지역 균형을 변화시키는 사건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반도가 북쪽의 존재와 거대한 아시아 국가의 지속적인 압력 아래에서 깊은 긴장 속에 살아왔음을 지적하며 이 거대한 국가가 구조적으로 붕괴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수십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비갸는 이 공간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변화를 만들어낼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 대륙의 정치 경제적 붕괴가 반응의 연쇄를 일으켜 한반도 북부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정권은 오랫동안 전략적 동맹과 외부 지원에 의존해 유지되어 왔으며 이제 그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경제적 지원도 정치적 보호도 생존을 보장하던 외부 경로들도 모두 끊기게 되며 북한의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비갸는 이 붕괴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것은 빠르고 예기치 않으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누적된 내부 압력이 자원이 고갈되는 순간 폭발하게 되며 그 누구도 대비하지 못한 조직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마하비르세는 이 붕괴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북한이 경제 불안정과 지도력 상실로 인한 내부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지원을 잃은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행정 구조는 통제력을 상실하며 고립된 지역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는 이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수리아 프라카시는 아시아 대국의 붕괴와 함께 한반도 북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며 이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든다고 덧붙인다. 아비갸 아난드는 북측의 붕괴 이후 전개될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외교적 협상이나 정교한 군사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어 남한 국민들조차 놀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측의 내부 붕괴는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정부는 자국의 구조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내부 집단들은 방향을 잃고 흩어지게 된다. 아비갸는 남한이 직접적으로 영토를 점령하거나 권력을 행사할 필요 없이 북한이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 말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이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이동하려는 본능을 따르게 되며 대한민국은 유일한 출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통일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마하비르 센과 같은 학자들은 북측이 공급, 지도력, 조직력이라는 세 축에서 동시에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시나리오를 더욱 뒷받침한다. 그는 주요 기관들이 기능을 상실하고 국경 통제가 무력화되며 넓은 지역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한 국민들조차 그 변화의 규모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수리아 프라카시는 이 전환이 시작되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본능에 의해 움직이게 되므로 어떤 세력도 이를 멈출 수 없게 된다고 덧붙인다. 북측의 중앙기관들은 붕괴되고 일부 지도자들은 남한으로 피신을 시도하면서 일련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가속화된 통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대륙 붕괴 앞에서 북한의 구조적 취약성이 불러온 불가피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그는 어느 순간 남한 정부가 북한 고위층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항복, 통합 혹은 즉각적인 협력을 원한다는 신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상황은 대중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겠지만 남한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통일은 공식 발표 이전에 이미 사실상 완료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 전체는 깊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비록 그 과정은 혼란스럽겠지만 아비갸는 상황이 안정된 이후 통일된 한국이 전례 없는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 새로운 국가는 오랜 압력과 수십 년간 가능성을 제한해온 봉쇄에서 해방되어 전략적 위치를 완전히 새롭게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반도는 더 많은 인구, 확장된 영토,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역동성을 갖추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아비갸는 인근 국가들이 위기와 불안정, 쇠퇴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강대국도 통일된 한국의 등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변화는 단지 국가 통합의 회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엇을 향한 첫걸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아비갸는 심지어 노련한 학자들도 놀랄 만한 예측을 덧붙인다. 그는 통일 이후 한반도 북부와 인접한 몇몇 지역들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며 자발적으로 통일 한국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고대 왕조에 속했던 일부 지역들이 아시아 대륙 대국의 붕괴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에 휩싸이게 되며 마하비르세는 특히 국경 인근 지역들이 중앙 통제를 잃고 전반적인 방치 상태에 들어설 것이라고 분석한다. 자원과 최소한의 행정 체계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지역 지도자들은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수리아 프라카시는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새롭게 통일된 한국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접근이 남한의 팽창주의나 야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다. 그는 이 흐름이 해당 지역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해 안정된 영토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지역 주민들, 지방 지도자들, 행정 조직들이 방향을 잃은 대륙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통일 한국과의 연계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며 세계가 고립으로 향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의 국가는 자발적인 요청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는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전통적인 어떤 정치 시나리오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예언은 한반도가 단순히 통일되는 것을 넘어 극단적인 지정학적 요인들에 의해 예상치 못한 영토적 확장을 이루는 미래를 가리킨다. 이러한 확장은 대륙적 불안정과 방치된 국경 지역에서의 절박한 생존 필요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여겨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통일을 통해 강화된 한국은 분열된 아시아 속에서 독보적인 안정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을 세계적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며 여러 국가의 흥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2026년에 예측된 지정학적 움직임과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후 아비갸 아난드는 가장 깊은 충격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내적 변화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시기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회피해온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시스템이 붕괴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적 설명을 넘어선 더 깊은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통일 이후의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영적 확장이 드러나는 시대를 열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중심지는 통일된 한반도가 될 것이다. 아비갸는 통일 한국이 이 새로운 시대 전환의 핵심 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곳이 안정, 붕괴, 재건이라는 세 요소가 동시에 교차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합은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든다.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힘이 아닌 혼란 속에서 감정과 의식을 안정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에 기반한 리더십이다. 그는 2026년 이후 한국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여 단절의 시기에 조각난 세계의 에너지를 재정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않으며 기존 권력층에도 속하지 않지만 새로운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통찰력과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인해 점차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마하비르세는 이 인물이 초기에는 단지 세계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주변적 인물로 보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변화가 심화될수록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무게를 갖게 된다. 수리아 프라카시는 이 인물이 전통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진된 행성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힘으로 추종자를 모으지 않을 것이며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의 명료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아비갸는 이 인물이 영적 영역에서 중심적 존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진행 중인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비갸 아난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리더십의 등장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감정 붕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는 물질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세상이 고립과 정전,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기존의 논리를 넘는 해석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더 이상 현실을 경제적, 정치적 구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아비갸는 이 붕괴가 최근 수세기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세계관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그로부터 표면 아래를 꿰뚫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을 향한 집단적인 요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정부가 아닌 보다 깊은 차원의 이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비갸는 결정적인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세 가지 징후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통신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다. 위성 시스템과 금융 네트워크가 동시에 멈추며 수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끊기게 된다. 그는 이 신호가 글로벌하고 무시할 수 없으며 붕괴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두 번째는 첨단 운송 기술의 붕괴이다.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교통 시스템들이 작동을 멈추며 인간이 더 이상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세 번째는 특이한 인지 능력을 지닌 아이들의 출현이다. 이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전달받지 않은 정보에 대한 자각을 보이며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아비갸는 말한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난 후 인류는 중대한 선택의 시기로 들어가게 된다. 아비갸는 이 시점에서 세 가지 핵심 조언을 강조한다. 첫째는 모든 형태의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 신뢰의 붕괴 이후 도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혼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정서적 또는 사회적으로 붕괴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는 이 행위가 단순한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생존의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연대와 상호 돌봄을 유지한 공동체가 가장 먼저 안정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식별력, 즉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다. 아비갸는 붕괴의 와중에 혼란을 악용하려는 이들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며 그들의 의도를 꿰뚫을 수 있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마지막 통찰에서 아비갸는 2026년이 파괴의 해가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는 통일된 한국이 이 과정의 중심 중 하나가 되어 지구의 영적 균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는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이제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된 힘들이 드러나는 시기다. 그의 예측은 위협이 아닌 경고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세계가 빠르고 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이후의 미래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각 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